안녕하세요. 강영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지방직 국어 1번부터 10번까지를 볼 텐데요. 우리가 지방직이라 그러면 수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지방직 국어 같은 경우엔 난이도가 매해 높아지더니 2018년, 즉 작년에 완전히 최고치를 찍었어요. 문법 문제도 까다로웠고 한자 문제엔 도금이 없고, 그럼 한자 표기 자체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문들도 지문이 좀 긴 것도 있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 임용시험은 상대적이니까 나한테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어휘 문제였는데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 그랬는데, 이런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다른 말을 넣어보면 되죠. 보기에서 주어진 게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럼 손가락으로 짚는다란 얘기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볼까요? 1번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있었다. 이마를 짚다. 이럴 때는 이마를 눌러보는 거죠. 2번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의지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손으로 땅에 의지해 이런 거죠. 그럼 3번 그들은 속을 짚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럼 속을 짚다 이거는 짐작해 보는 거죠. 속을 짐작해 보는, 헤아려 보는. 자, 그럼 4번 시험 문제를 짚어주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 네, 슬픈 일입니다. 짚어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네요. 이때 시험 문제를 짚다 그럴 땐 이것도 꼭 집어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물을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문맥에 맞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면 그게 답인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법 문제였어요.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쓰임이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럼 사동은 개하다 형태인 거죠. 개하다, 먹게 하다, 자게 하다, 가게 하다 이런 식으로 주체인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객체인 상대를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그는 김 교수에게 박군을 소개시켰다. 일상에서 우리가 소개시키다란 말 되게 잘 쓰죠. 걔 좀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참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소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박군을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소개했다가 적절해요. 그러니까 그는 박군을 소개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걔 좀 소개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그 상대가 바로 소개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아이를 입원시켰다 그랬을 때는 입원한 사람은 아이가 되는 거고요. 입원하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사동이 맞네요. 즉 입원한 대상과 입원시킨 주체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사동이에요. 그래서 2번이 잘된 표현이고요. 답이네요. 그다음 3번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럴 때 설득시키다. 이것도 타인을 설득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타인에게 설득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는 건 힘든 일이야 라고 해야 적절하겠죠. 4번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이것도 해소하게 하는 게 아니죠. 토론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니까 해소시킨다가 아니라 해소한다가 적절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사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동으로 쓰면 안 되는 것들을 사동으로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해야 그게 사동인 거예요. 내가 직접 하든
주어 내지는 주체가 직접 하든 이거는 능동적 표현을 써야 돼요. 물론 이제 능동과 피동이 짝을 이루는 거고 주동과 사동이 짝을 이루는 거니까 사동의 반대 표현은 주동이에요. 주동. 그런데 그런 주동 표현이 우리 문법에서는 능동 표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비문학 독해인데요.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거니까 세계는 필자의 견해인 거고 이런 내용 이해는 그대로 1대1 대응 방식인 거죠. 지문이 그렇게 긴 건 아니니까 제가 이 지문 전체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리가 본 뒤부터 간악한 것이 아니다.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법이 더 중요하게 나오고 있네요.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그럼 이제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열거를 할 건가 봐요.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아니 직책이 하찮은 것도 억울한데 재주가 많아도 안 되네.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게 많으면 간악하게 되며 지위가 낮은 것도 억울한데 아는 것도 많으면 또 안 되네.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 이건 이제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이유가 되죠.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하게 되면 또 간악하게 되며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내가 내 맘대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그렇죠. 나를 감독하는 사람도 정도가 아닌데 뭐 때문에 내가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 이제 윗사람을 농락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참 간악하게 되는 이유도 많네요.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죄를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간악하죠. 형벌의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 참 간악하게 되는 방법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가 참 간악하게 살기 쉽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게 대체로 이렇다. 그럼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간악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랬을 때 1번 노력을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으면 간악하게 된다고 나왔죠? 그 다음 2번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대신에 어떤 말이 있었죠?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근데 이제 어떤 잘못이냐 그러면 자신이 범한 과오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신이 범한 과오라고 이렇게 한정된 건 아니에요. 특약 한정 형태가 아니고요. 그냥 누구든 나든 너든 우리든 어쨌든 죄를 범했는데 서로 버티면 간악하게 되는 거니까 2번이 볼 수 없는 거고요. 3번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감독자가 자주 교체되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감시받는 눈이 없으면 또 간악하게 되죠. 이건 있었고요. 그 다음 4번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윗사람이 외롭고 우매하면 또 마음대로 그 지록위마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현대시인데요. 박목월의 청로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에요. 왜냐면 박목월 자체가 또 주요 시인이죠.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아산 봄눈 녹으면 지금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다 나왔어요. 청운사 절이죠. 낡은 기와집으로 돼 있고 어디에 있냐 그럼 자아산에 있는 거고 봄눈 그랬으니까 계절적 배경 나온 거죠.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12구비를 나무 나왔고 청노루 맑은 눈에 와 그냥 노루보다 청노루 그러면 느낌이 더 깜찍하죠. 맑은 눈
큰 눈이 생각이 나네요. 도는 구름. 여기서는 직접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로로 눈이 얼마나 맑은지 그 눈을 쳐다봤더니 그 안에 구름이 있으니까 아마 노루가 구름을 보고 있네요. 이 박목월 시인의 이 작품은 제목이 청노루인데요. 청운사 머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노루까지 상당히 이 공간 개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자하산이라는 게 실제 있는 산이냐? 그럼 없어요. 청운사, 푸른 구름의 절이라는 건데 이것도 만들어진 거고, 자하산, 자줏빛 산이라는 건데 이것도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1번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맞습니다. 왜? 실제로 있는 산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왜 이상적이냐 그러면요,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어서 그래요. 이걸 이제 이상적이다 라고 그런 거고요. 그립다라는 표현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마치 이것이 실제 있는 양, 내가 이것을 경험한 양,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그리움의 정서도 살짝 있는 거고요. 근데 그리움은 과거지향적 정서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그리워하는 건 조금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마치 있었던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것 같고 이런 이제 허구적 상상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 시는. 그 다음 3번 시적 공간이 원경, 먼 거리에서 근경, 가까운 거리로 옮아가고 있다. 맞죠? 먼 산 청운사부터 출발을 해서 느릅나무 거쳐서 청로루까지 왔으니까 멀리서부터 가까운 데까지 시선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럼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 여기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열도 없는 거죠. 상당히 정적이면서도 동적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시 자체가 잘 만들어진 시 같긴 한데 이렇게 너무 조화로운 시들은 재미는 없죠. 근데 그 다음 이제 5번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라고 딱 나온 걸 보니까 공방 그러면은 이제 공방전이 생각이 나고요. 공 그러면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공 동그랗죠. 방 그러면 이게 이제 네모 방 써가지고요. 동그라미를 겉에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네모를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이 연상이 되나요? 엽전 모양이 연상이 되죠? 오늘날의 화폐가 아니라 이런 엽전이 예전에는 돈이었죠. 그래서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게 의인하고, 이런 소설을 우리가 우화소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서 우화처럼.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보다도 더 전, 즉 고려시대 임춘의 작품인데 이걸 가전체 소설이라 그래갖고 조선시대 소설하고는 좀 구분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그러면은 그래도 소설의 기법이 근대소설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그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가전체 소설, 고려시대 가전체 소설의 특징은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그런 교훈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쵸? 여러분 소설의 3요소 그러면은 뭐였죠? 주제, 구성, 문체. 다시 구성의 3요소 그럼 뭐였죠?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이게 6가지가 소설의 요소인데 여기에 교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 시대의 가전체 소설, 오늘날로 보면 우화소설은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전체 소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그 공방, 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딱 어떤 게 떠오르니까 돈 그러면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돈이 너무 없어서 궁핍하면 그것도 사람을 어리석고 사악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돈이 또 너무 돈 그러면 돈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 탐욕 상태가 되면 이런 또 돈 중독은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은 적절하게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건 경계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이 지문 읽어볼게요.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처음 황제 때에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이 익숙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관상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아? 그러면 이제 등용하고 아유 저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내치고 사냐의 성질이어서 산과 들에서 사는 자연성이군요. 비록 쓸만하지 못하거나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긁고 빗을 갈면 풀무와 망치 그러니까 이제 대장간 생각나죠. 엽전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이제 쇠를 가지고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된 그런 소재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왕자, 왕. 여기서 이제 그 왕자라는 건요, 임금 왕자를 쓰고 사람 자자를 써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의 지위에 있는 그런 이제 일반 명사로서 쓰는 그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은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죠. 임금이 얼마나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인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나쁜 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폐하는 구체적인 인물인 거죠. 이 등장인물에서 왕자하고 다르죠.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그럼 여기서 이제 구리 동자를 써서 구리 돈을 만드는 재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그랬으니까 잘 쓰면 괜찮아요. 원래 돈이란 게 그렇잖아요. 잘 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있어야 돼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고. 자, 그럼 기역은 공방이고요. 리은은 관상 보는 사람이고 디귿은 왕자고 리을은 폐하예요. 그랬을 때 1번 공방은 폐하의 결정에 의해 세상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맞습니다. 폐하가 쓰기로 한 거니까. 그 다음 2번 관상을 보는 사람은 공방의 단점보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래서 이제 폐하께 한번 써보라 라고 권했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 3번 왕자 그냥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죠.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서 왕자는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거고 얘가 답이네요. 그럼 4번은 폐하는 왕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그러네요. 폐하는 여기서 특정 인물인 거고 즉 구체적인 인물인 거고 왕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임금,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이상, 즉 적절하게 인재를 쓰는 것, 이걸 본받아서 바로 공방을 세상에 드러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문단 배열 문제였는데 이런 문단 전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싫어하는 수험생들을 더 많이 보긴 했는데요. 이런 그 문단 배열에서 지문이 길 때는 굳이 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공무원 시험이란 것은 시간이 부족하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우리나라 시험은 붙여주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봐. 이게 이제 붙여주는 시험인 거예요. 그 프랑스 입학시험에 보면은 논술시험 있다 그러죠. 바칼로레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나라 시험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을 딱 주고 이 안에 못 풀면 즉 문제를 제대로 못 읽으면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떨어뜨리는 시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발휘해봐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네가 조금만 실수해도 넌 탈락 이거예요.
이런 시험의 특징은 뭐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것만으로도 일단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시험 푸는 기계를 만든다. 시험 기계를 만든다. 왜 그 수능부터 늘 그 우리나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입시, 입사 다 그렇죠. 인적성 문제도 그래요. 그것도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안에 다 풀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기계를 만드는 게 맞아요.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발휘를 하게 만드는 시험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험 그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께서 준비하는 시험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지문 다 안 읽고요. 제가 핵심만 읽어볼게요. 꼭꼭 집어서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타고나지만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감각을 통해 기억이 생겨나는 게 생명체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게 이제 감각인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 청각이 없으면 배움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듯 이런 게 먼저 올 수는 없어요. 일단 가가 먼저 오는 거는 선택지 보기가 전부 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뭘 말했냐 그러면 경험자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혜롭고 기술자가 유경험자들보다 지혜롭고 이론적인 게 기술보다 지혜롭다. 그러므로 같은 건 참 중요해요. 지혜는 학문적 인식이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나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감각보단 경험이, 경험보단 기술이, 기술보단 이론이, 이게 지혜란 얘기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겠는데 선택지 보기를 보니까 나가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2번하고 4번이네요. 자, 다 볼까요? 하지만 앞에 무엇이 있었냐라는 건데 그냥 확 넘어올게요. 길어서. 그러므로 여가의 즐거움이 필요하다. 그렇구나. 학문이란 게 여가 즉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실용성에 매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좋은 그 이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구나. 그럼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얘가 더 추상적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이 보통 앞에 오죠.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기고 경험은 기술을 만들어낸다. 이거 가문단에서 말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쓰고 있는 거니까 가 다음에 라가 배치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 이해되셨나요? 가에서는 무슨 얘기였어요? 감각을 통해 기억한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라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으로부터 경험이란 게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다가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여가 속에서 즉 여유 있게 기술 발견하는 게 더 장땡이야. 그 얘기를 했더니 나에서 그래 그러면서 결론을 맺었죠. 감각보단 경험, 경험보단 기술, 기술보단 이론이야. 그게 지혜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4번이 적절한 배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또 다 읽어야지 또. 왜냐면 세계는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되새김 동물인 무스는 무스에 대한 이야기구나.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는구나.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무스라는 동물이 소화가 잘 되게 가만히 있는 건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선택이 아니야.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그래야 해. 그러면서 이제 한편 그러면서 바로 비싼 갈퀴발 도마뱀이라는 게 나오네요. 갈퀴밤 도마뱀. 얘도 가만히 있는데요. 얘는 왜 가만히 있냐면요. 따뜻한 모래. 왜냐면 남서부, 그러니까 미국 남서부 사막지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모래가 따뜻하겠죠. 그게 도마뱀의 기운을 북돋아 준대요. 그렇구나.
따뜻한 모래가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가만히 있다가 곤충이 지나가면 잡아먹을 수 있게 따뜻한 모래가 에너지를 주고요. 반대로 뱀이 다가오면, 곤충은 도마뱀이 잡아먹지만 뱀은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뱀은 포식자란 말이에요. 그때도 가만히 있대요. 아니 그럼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아, 죽는 신용을 한대요. 호흡과 심장박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죽는 신용을 한대요. 그럼 이제 죽는 신용을 하니까 생명체 그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서 도마뱀이 그냥 모르고 스르륵 지나가나 봐요. 물론 뭐 이것도 뱀도 뱀 나름이겠고, 그러다 재수없으면 먹히겠고, 이게 사실 생태계의 세계잖아요. 잔인하지만 비참하고 비극적이지만 그래서 비장한 비장미가 있는. 그럼 볼게요. 선택지 1번.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건 생존을 위한 선택 맞습니다. 2번.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다? 식물을 가려먹는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식물을 소화시키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된다 그랬으니까 2번이 잘못된 거죠. 그럼 3번. 갈퀴발 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해요. 가만히 있다가 따뜻한 모래에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곤충이 지나가면 낼름. 그 다음 4번. 갈퀴발 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거 제가 안 읽고 넘어갔는데 밑에 부분에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갈퀴발 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사는구나. 그러게요. 먹이를 먹을 때도 가만히 있고, 자기를 먹으려고 오는 뱀을 볼 때도 가만히 있고, 참 왠지 나태하지만 여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 8번. 가와 나를 비교한 것 중 적절한 건데 고전문학이네요. 가.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 비 오고, 부엌에 불을 떼면 천장은 굴뚝이요. 흙 떨어진 윗대 공기 바람은 살 쏜듯이 들이불고. 왜 이렇게 가난하지? 틀만 남은 헛문짝. 틀만 남았대요. 문짝이 멍석으로 창과 문을 막고 바람 숭숭 들어오겠네. 방에 반드 들어놓고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은 하늘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지붕도 없네. 28수를 세어본다. 이러다 천문학자 되겠네요.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지 철 모르는 자식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는데 밥 줘, 밥 줘.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이렇게 가난이 줄줄 흐르면 우리 고전 소설에서 누구 생각나요? 흥부. 흥부가 원래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부잣집 자제인데 놀부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흥부를 빈손으로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흥부가 그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용미봉탕의 잣죽. 뭐 이게 실제적인 음식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음식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9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한 달이면 30일이고 30일에 9끼라. 열흘에 3끼, 뭐 3일에 한 끼씩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거를 왜 삼순구식이라 그래서 한자도 있죠. 매우 가난함을 얘기해요. 10년 동안 가타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그래도 나름 양반인데 참 가난하네요. 안표 누공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보통 이제 이게 가사작품인데요. 가사작품 같은 경우에는 옛 성현들이 인용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배운 사람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표 누공이라는 거는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공자가 참 예뻐하고 많이 믿었던 안회를 얘기하고요. 안회가 이제 표주박을 가지고서 매우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가난함 속에서 안빈낙도를 누렸던 그걸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같지는 않았어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헌의 가난인데 나같이 심할까. 원헌도 공자의 제자인데 참 공자가 참 훌륭하신 분인데 당대에 그렇게 빚을 못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권력자들이 그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잘 알아보지 않는 게 사실은
그게 세상 인심 또는 세상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자가 당대에 유명하긴 했어도 그렇게 뭐 벼슬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제자들이 호요식을 할 수는 없었고요. 공자 역시도 많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또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또 어려운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포악한 그 통치자들도 많았고 백성들이 늘 거기서 굶주리고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공자가 덕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백성들을 그 포악한 통치자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덕이었던 거죠. 자,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고, 봄날이 길고 길어 서쪽새가 제초커늘. 뭐 그래서 결국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 많고 많은 식구. 근데 왜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이 애는 많이 낳는지. 뭐 그 당시엔 또 피임이 잘 안 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가는 소설 흥부전이고 나는 정훈의 가사 탄궁간데, 정훈은 뭐 정철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필자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지만 유명한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에 대한 문제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정훈 정도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그냥 이게 딱 보니까 그냥 가난을 한탄하는 노래구나. 탄궁가라는 제목도 알면 좋아요. 물론 아는 건 좋은데 몰라도 연상이 되죠. 궁핍함을 한탄하는 노래예요. 자, 그럼 1번.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 리듬이 규칙적이 맞아요. 왜냐면 가사는 사사조 음보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음보의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 맞네요. 사음보 4번씩 끊어 읽으면 되죠. 한 달에 9개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렇게 10년 동안 같아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이렇게 4번씩 한 줄을 끊어 읽으니까 사음보니까 규칙적이니까 나가 규칙적인 거 맞으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그럼 이제 다른 거는 왜 틀렸는지를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닙니다. 가는 뭐예요? 사실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과장법이 많죠.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이렇게 사실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완전히 무슨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인데, 자, 그래서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적 묘사라고 할 수가 없어서요. 나는 비교적 사실적이지만 가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에서는 그러죠. 용미봉땅에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아니 지금 보리죽도 못 먹는데 이런 귀한 음식을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살리 한탄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아이고 이것도 내 팔자지 뭐 그러면서 이거 운명이야 그리고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랬는데 둘 다 뭐예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가에서도 어머니 이런 것 좀 먹었으면 좋겠소 이러면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거고요. 나도 이 많은 식구 어떻게 해. 그래서 둘 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적인 인식이 또 더 나은 현실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고시조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 나서 옳은 일, 그러니까 옳지 옳 못하면 마소를 갖고 가시어 밥 먹이나 다르랴.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 조금 부드럽진 않지만 현대어가 아니니까. 그러나 결국 뭡니까?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그게 사람이 할 일이지. 그게 아니면 말과 소 다름없잖아.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조의 내용이 아니라 1, 2, 3, 4번이 모두 한자 성어가 주어졌고 이것이 도금을 달지 않은 한자라는 거예요. 도금을 달지 않는 한자라는 건 한자 자체를 읽을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이니까 한자, 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1번은 향, 고향, 향 할 때 향이고요. 마을려. 그럼 고향 마을. 유레레. 있을 유자에다가
예법, 예도 할 때 예거든요. 그럼 얘가 향려유래라는 거는 마을에 예도가 있어야 된다. 법도가 있어야 된다. 1번이 그럼 바로 답이네요. 자, 2번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읽기 쉬울 거예요. 상부, 상조. 서로 돕는 게 상부, 상조죠. 그 다음 3번은 형, 우, 제, 공. 형, 제,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제, 동생은 공, 형을 공경한다. 그게 형우 제공이죠. 그 다음 4번은 자제, 자녀가 자제죠. 자제분께서는 그럴 때 자제, 자녀. 이게 자제가요, 아들 자자에다가 그 아우 제자를 썼지만 그렇다 해서 꼭 남자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녀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유학이란 얘기는 학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학문을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한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래서 역시 뭐예요? 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9번, 10번 모두 그냥 한자어 문제가 아니라 한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 자, 그럼 기억은 근무 여건이 개선되자 그랬을 때 개선인 거니까 좋게 고쳐지는 게 개선이고, 그 다음에 니은 금융당국은 새로운 동화정책을 그랬을 때 통화. 그럼 통화 그랬으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돈이라고 말하는 그 화폐, 유통수단, 지불 수단으로서의 그 화폐가 바로 통화인 거죠. 자, 그리고서 한자를 볼게요. 1번에 기억이 전부 개로 시작이 돼서 고칠 개니까 얘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 개선의 선자가 착할 선이 있고 선택할 선이 있네요. 착할 선은 1, 3번에 배치돼 있고 가릴 선, 우리가 선택하다 그럴 때, 선별하다 그럴 때 그 선이 2번, 4번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개선은 잘못된 걸 더 좋게 고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가리다의 개선이 아니라 착할 선을 쓰는 개선이니까 일단 1번, 3번 남고 2번, 4번 탈락됐어요. 자, 그 다음 통화를 보니까 이 통자는 통할 통자가 모두 똑같으니까 역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 화자가 1번은 제와 화자를 썼는데 4번도 제와 화자네요. 근데 우리가 2번, 4번은 탈락시켰죠. 그럼 제와 화자는 뭘로 기억하시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 조개패자 기억하세요? 조개패자. 그 애가 눈목자처럼 생겨가지고 밑에 2개 다리 있는 그 조개패가 중국의 상나라라고 그래갖고 거기가 구리가 되게 귀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조개를 대신 돈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상나라라는 것이 바로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는데 그 상나라가 조개를 돈으로 쓰다 보니까 한자는 상형문자잖아요. 그래서 그 조개 패자가 돈과 관련된, 재화와 관련된 그런 한자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화 화자가 조개 패자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고요. 그럼 2번, 3번의 그 화자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말할 화자인데, 이 말할 화자, 우리가 통화 그럴 때는 전화 통화해 그럴 때 그 통화예요. 전화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이 화자는요, 말씀, 언자가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익숙할 거예요. 입구자가 밑에 있죠.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한자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자가 상형문자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래도 이게 좀 도움이 되죠. 고를 때. 좋게 고치는 거니까 선택할 때 할 때 선보다는 착할 선, 좋을 선을 써야지. 그 다음에 통화는 돈이니까 재물과 관련된 걸 골라야지. 말과 관련된 게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끝까지 들으시는 분도 있고 듣다가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 방송 컨셉이 자면서 듣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 자면서 듣는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안 듣는 것보단 자면서라도 듣는 게 반복 학습 효과가 있더라. 다소 피곤한 삶일 수도 있죠. 그런 게. 그러나 일단 지금 수험생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딜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수험 생활을 즐겁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순 없고요. 여러분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들어갈게요.